요새 진짜 레티놀을 많이들 쓰시는데 제대로 쓸 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레티놀 쓰고 이 피부가 뒤집혔다. 이게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레티놀 한번 적응하고 나면 피부 결이고 피부 톤이고 진짜 깐달걀 피부처럼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화장품 성분 중에 꼭 써야 하는 성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라면 레티놀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이 피부에 엄청난 효능을 나타내는 레티놀이지만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레티놀의 모든 것,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까지 확실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은 화장품 성분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해도 이 주름 개선에 있어서 가장 오래 사용되었고 그 효능이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성분은 바로 레티놀인데요. 자, 아마 대부분의 피부과 의사들도 이 레티놀 화장품을 한 번쯤은 직접 사용해 봤을 겁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성분으로 공식적으로 허가한 성분은 단 4개 뿐인데요. 자, 이들은 공통적으로 피부 진피층에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거나 각질세포 및 섬유화세포의 활동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잔주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성분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유독 레티놀이 강조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예를 들어 레티닐 팔미테이트나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는 레티놀의 안정성과 흡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유도체입니다. 이에 비해 레티놀은 말 그대로 원조격의 성분이며 작용의 폭이 더 넓고 피부에 미치는 효과가 보다 강력합니다. 아데노신 역시 자극이 적고 안정성이 뛰어난 편이지만 효과의 강도 면에서는 레티놀보다 다소 약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4가지 고시 성분 중에서도 레티놀은 효과가 가장 강하고 연구가 가장 많이 된 핵심 성분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 주름 개선 화장품의 주력 성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레티놀의 피부 효능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첫째, 잔주름 개선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속 섬유화세포를 자극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하고 이들이 피부 구조를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잔주름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피부 결과 각질 개선 효과입니다. 레티놀은 표피 각질 세포의 턴오버 속도를 높여 피부 표면의 묵은 세포를 밀어냅니다. 그 결과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모공 막힘이 줄어들면서 피부톤이 고르게 정돈되죠. 셋째, 색소 침착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레티놀은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추고 멜라닌 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해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지 조절과 여드름 개선 효과인데요. 레티놀은 피지선의 활동을 조절하고 모공을 막는 각질 형성을 줄여 트러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레티놀은 피부를 다시 건강하고 젊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항노화 성분으로서 주름이나 탄력에 고민이 된다면 한 번쯤은 꼭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티놀은 강력한 항노화 성분이지만 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보관과 사용법 모두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12개의 레티놀 화장품을 6개월 동안 보관하면서 레티놀 함량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제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유효 함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도의 일반 실온 환경에서 6개월간 보관했을 때 레티놀 효능이 80% 이상 유지된 제품은 이 전체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고요. 절반 이상 유지된 제품도 겨우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레티놀 제품은 비싸다고 아껴 쓰다가는 제 효능을 다 못 보고 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 냉장 보관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레티놀 화장품은 개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레티놀은 언제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학적으로 피부 속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조금씩 감소하여 매년 약 1%씩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아직 눈에 띄는 주름이나 탄력 저하가 없더라도 콜라겐 소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25세 전후부터 레티놀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티놀은 이미 생긴 주름을 치료하는 성분이기보다는 콜라겐 감소를 늦추기 위한 예방적 관리 성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명합니다. 레티놀은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사용 초기에는 불편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려움, 따가움, 붉어짐, 각질과 같은 증상인데요. 이를 전문 용어로 레티노이드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레티놀 사용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이러한 반응은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내 피부가 레티놀과 안 맞는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는데요. 피부가 아주 민감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서히 적응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레티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농도 제품으로 시작하고 피부가 익숙해질 시간을 충분히 준 뒤 점차 사용량이나 빈도를 늘려가도록 하는 것이죠. 특히 초기에 적응이 어렵다면 보습제와 레티놀을 섞어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보습제 2, 레티놀 1의 비율로 섞으면 레티놀의 농도를 3분의 1로 낮추는 효과가 있어 자극을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병행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성분 조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농도 비타민C, 아하, 바하와 같은 각질 제거 성분은 레티놀과 병행하면 자극이 훨씬 심해질 수 있는데요. 이미 이 성분들에 충분히 적응이 된 건강한 피부라면 레티놀과의 병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 자극감을 고려해서 함께 쓰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꼭 병행하고 싶다면 요일을 나눠서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죠. 특히 SNS나 유튜브를 통해 접한 여러 유효 성분을 피부가 좋아지겠다는 욕심에 한꺼번에 사용하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리 건강한 피부라도 여러 자극 성분을 동시에 시작하면 피부가 견디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성분을 사용할 때 기본 원칙은 한 번에 하나씩, 즉 하나의 성분에 먼저 적응한 후 이상 반응이 없을 때 다음 성분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새는 집에서 홈케어 디바이스로 관리를 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홈케어 디바이스와 병행 시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레티놀의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LED 마스크나 초음파 기기를 함께 사용하면 자칫 자극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레티놀은 기본적으로 광과민성을 지닌 성분이라 빛을 피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LED의 빛 또한 위험할 수 있고요. 초음파 기기의 경우 피부 마찰과 흡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자극 반응을 키울 우려가 있죠. 따라서 레티놀 사용 초기에 홈케어 디바이스를 병행하는 건 권장하지 않고요. 피부가 완전히 레티놀에 적응한 이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레티놀을 사용하다 보면 꼭 한 번쯤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레티노이드, 레티날, 레티노산 이런 것들인데요. 비슷한 이름의 효과도 유사하다 보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면 이 선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우선 레티노이드는 가장 큰 개념으로 이 비타민 A에서 유도된 모든 성분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 등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피부에서는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 순으로 변환이 되어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 레티날까지는 화장품 성분으로 이 마지막 단계인 레티노산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성분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차이는 피부 속 활성형인 레티노산으로 변환되는 단계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단계가 적을수록 효과는 강하지만 피부 자극도 더 커지고요. 이 반대로 단계가 많을수록 자극은 줄지만 효과는 다소 완만하게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 레티놀은 레티날을 거쳐 레티노산까지 즉 2단계를 거쳐야 활성화되기 때문에 레티노이드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극이 덜한 편이고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자극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꽤 자극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농도부터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티날은 레티놀에 잘 적응된 분들이 좀 더 강한 효과를 원할 때 선택하는 단계인데요. 한 번만 변환되면 바로 레티노산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레티놀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레티놀 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는 레티날 화장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자극감도 크기 때문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며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40명을 대상으로 절반씩 나누어 레티날 혹은 단순 보습제를 1년간 바르게 한 결과 레티날을 바른 쪽에서 표피 두께와 피부 탄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진피 두께가 증가하고 피부 경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었고요. 따라서 레티놀에 충분히 적응한 분들이라면 레티날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레티노산은 피부 속에서 직접 작용하는 활성형 성분입니다. 세포에 바로 침투하여 콜라겐 생성 촉진, 각질 주기 조절, 색소 침착 억제 등의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지만 그만큼 자극감, 홍조, 각질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동반되므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바 A로 유명한 트레티노인, 디페린 성분인 아다팔렌, 아크리프 성분인 트리파로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조건 효능이 좋다고 해서 이 윗단계부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내 피부가 어느 단계
단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단계를 올려야 합니다. 레티놀 화장품을 검색하다 보면 천연 레티놀로 광고하는 바쿠치올 성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쿠치올은 인도의 전통 의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보골지라는 식물의 씨앗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마치 레티놀처럼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잔주름 및 탄력 개선, 색소 침착 완화 등의 효과를 나타내며 항산화 및 항염 작용도 있어서 민감성 피부나 트러블성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해 볼 수 있죠. 실제 연구에서도 바쿠치올을 사용하자 레티놀처럼 잔주름이 완화되면서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색소 침착이 줄어드는 효과가 관찰된 바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비타민 A 계열이 아닌 식물성 페놀 화합물로 레티놀과는 전혀 다른 성분이지만 기전상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천연 레티놀로 불리고 있습니다. 레티놀과 달리 광 안정성이 높아 낮에도 사용 가능하며 자극 반응이 적어 민감성 피부나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레티놀만큼의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따라서 레티놀의 완전한 대체제라기보다는 레티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레티놀과 바쿠치올을 병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 바쿠치올은 성분의 기전상 염증을 완화하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레티놀 사용 시 흔히 나타나는 자극감이나 광과민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레티놀의 단점을 바쿠치올이 보완해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두 가지 성분이 동시에 포함된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레티놀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히 유행에 따라 레티놀을 사용하기보다는 나의 피부 상태와 또 민감도, 기대하는 효과에 따라 적절한 농도 및 성분을 선택하여 사용을 한다면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